어머니 드셔보세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셔? 난 23살밖에 안 봤어. 처음 시작할 때는 200만 원도 없이 과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기본만 잘하면 돼요. 너무 오버하지 않고 성장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 오면은 고개 좀 숙이고 있고 간이고 슬기고는 다 집에다 걸어두고 왔다. 생과 살을 안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팔아봤을 때 2천만 원까지 팔았어요. 서러움이 많은 시장마다 제가 상가를 얻게 되고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침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세요? 한 4시 정도 항상 일어나요. 익산 지방의 일기 예보입니다. 감수 확률은 20에서 30%. 지금 방금 기상청에 전화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파는 품목이 과자다 보니까 비가 올 때 눅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보고 기상청에 한번 알아보고 또 요즘에는 핸드폰 이제 빅스비 같은 게 있으면 3개 다 틀리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무한 시식인데 오픈을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과자를. 그래가지고 이제 포장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있어요. 과자가 무한시식이에요. 네, 저만 빼고 다 드시라고 해요. 장사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별로 안 됐어요. 한 19년 차. 22살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구루마 끌고 10가지 정도. 지금은 한 300가지 정도. 삼내 익산 부여 공주가 5일장 개념이에요. 제가 19년 전에 그때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전국을 비우면서 장흥, 목포, 광명, 광양 전국에 있는 8동 시장을 제가 다 돌아다녔죠. 예전에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서러움이 있었고 지금은 다 자리들이 있어가지고 가면은 물건 피고 정리하고 이제 바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침에 바쁘실 텐데 쓰레기까지 버리시고. 집에서 와이프 애기 둘을 보니까 365일 육아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밖에서 일하는 거야 아마 식은 죽 먹기죠. 그럼 오늘 가시는 시장은 여기서 뭐나요? 여기에서 5분 거리 익산 북부시장 저희 본점이 그러면 공주나 부여? 그런 데 가실 때는 이렇게 아침마다 또 이렇게 움직이셔야겠네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보다 1시간 더 움직인다 더 생각하시면 돼요. 각 지역마다 단골분들이 엄청 많으시겠네요. 저를 기다리는 분들이 또 계세요. 저는 엄마가 충청도에 한 10,000명 정도 있고 전라도에는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있고 새아버지들이 한 5만 명 정도 있고 저도 오는 정, 가는 정, 받는 정, 주는 정이 있다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 흐뭇하고 기분 좋으니까 그래서 이 5일장을 계속 다니는 것 같아요. 일부러 다른 시장에도 많이 가보고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도 보지만은 단답형으로 네 아니면 뭐 이거예요 딱 하는 것보다 재미를 좀 덧붙여가면서 하니까 오히려 반응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원하는 걸 해드리면 되니까 더 달라고 하는 분위기 같으면 더 드리면 되고 그런 분위기만 좀 만들어주면 어떤 집이든 사람 끌어모으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손님들은 제가 급하면 조급한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좀 여유가 있고 하면 부담이 없거든요. 손님들이 드셔봐라 먹어봐라 잡숴봐라 했는데 안 사고 계속 먹기만 하면은 조급하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드시라고 멘트를 또 이제 재밌게 해가면 그 분위기 안에서 또 이제 장사가 또 되거든요. 여기가 시장이고 시장인데 지금 깜깜하죠.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네. 다 왔나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부지런한 새가 더 피곤한 법인데. 와. 그럼 뭐 5일장을 하지 않는 날에는 장사를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집에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 농사가 흉년이 져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자식 농사로 돌리시는 바람에 누나가 셋이나 있어요. 딸 제가 막둥이 이제 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상시 저희 둘째 누나가 여기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장날에 오는 손님 가는 손님 지나가는 손님 올라오는 손님 장에 오는 손님 이런 손님 저런 손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제가 붙잡고 장사합니다. 누나가 세 분이세요? 네, 누나가 셋. 누나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워낙 제가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벌지 않을까. 와이프도 많이 도와주고 저희 누나들도 많이 도와주고 배려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오늘 함께 일하시는 누님은 몇째 누나신 거예요? 셋째 누나예요. 장사 처음 할 때부터 같이 했던 누나. 19년 전부터요? 네. 둘째 누나는 바로 옆에서 액세서리 장사를 하고 있고요. 아. 큰 누나는 바로 옆에서 애기 옷 장사를 하고 있어요. 다 이 시장에서 일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 한 건물에서 옛날에 노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건물 타가지고 시장마다 제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시장마다 그러면 소유하고 계시는 건물에서 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손님들 만나는 게 워낙 제가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바카스나.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지금 커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둥이잖아요. 이 시장이 앉아서 무조건 자리를 깐다고 해서 내 자리가 아니라 다 자리 임자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한테는 배척하고 이 텃세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제가 하루에 7번을 물건을 내렸다가 피고 내렸다 피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남모를 서러움이 좀 많았거든요. 그때는 워낙인 젊고 하니까 다른 생각보다는 무조건 돈 벌으면 가게를 얻어야 되겠다. 내 가게에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가게를 얻었더니 장사가 되니까 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쫓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상가를 사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했죠. 제가 이렇게 커피를 타고 커피를 드리고 하면 금세 또 더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장님의 생존 방법 중에 하나였네요. 그래서 시장이 강마담이라고 해요 지금.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뭐 하루 이틀 한 솜씨가 아니라서 금방 타죠? 사장님 커피 한 잔 드셨어요? 와 근데 사장님보다도 일찍 나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저도 일찍 나와야 됩니다. 커피 한 잔 드세요. 아이고 보너스 보너스 감사해요. 오늘 많이 파세요. 네 선출되면 대박 나요. 네. 사장님 오늘은 제가 먼저 커피 드리겠습니다. 맨날 사장님이 커피 드셨습니다. 땡큐. 네. 커피 한 잔 드셨어요? 아유 고맙지. 제목이 어떻게 많이 받으셨어요? 요즘에? 안 똑같아. 언니? 네. 하고 이제 나한테 이제 물려주셔야지. 30분 나왔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피시는 거예요? 패야 되는데 아침에는 항상 창고 정리해야 돼서 성심나 여기 해주세요. 저희 창고로 선을 해요. 아 과자를 그러면 다 생산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제가 만드는 거는 한 4, 50가지 정도. 파는 게 한 90가지, 100가지 정도 되거든요. 물건 진열해 놓은 게 납품하는 게 한 300가지 정도. 원래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솥단지 넣고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즉석으로 만드는 과자를 이렇게 드렸으면 제가 만들다 보면 판매가 안 되고 판매를 하다 보면 또 만드는 게 안 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제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해 명식으로 생산을 좀 부탁을 해드리죠. 여기는 또 박스들이 이렇게 많네요. 명절 이제 선물 세트 나갈 거. 오늘 400개 나가야 될 거예요.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세트를 만드신 거예요? 네, 원하는 대로 한 박스에 2만 원을 맞춰달라고 하시면 2만 원을 맞춰드리면 되고. 식사 아직 안 하셨죠? 겨울에도 똑같은 시간에 준비하는 네. 거예요? 여름에는 진짜 덥고 겨울에는 진짜 추워요. 밖에서 장사하려고 하면은 바람 냄새만 보고도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 딱 알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좀 먹을게요, 이모. 사장님은 19년 전에 어떤 계기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 집이 익산에서 인쇄소가 굉장히 컸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좀 크게 하셨네요. 네,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몇 달 만에 집안이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원래는 노래를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서울에 모 기획사에 가가지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이제 어? 제가 아주 애기 때 서른도 아저씨. 이때는 이제 가수 지망생 시절이었네요. 네. 그러면.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누나들이 큰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신용불량자, 저까지도 신용불량자 나중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선 이걸 수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집에 이제 빚부터 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액세서리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 찰나에 옆에서 과자 장사 하시던 분이 매일같이 술을 드셨어요. 그분이 이제 술을 드시는 바람에 자리를 자꾸 비우니까 제가 과자를 팔아줬었어요. 건강상 그분이 그만두게 되고 제가 자연스럽게 바톤 이제 터치를 해서 과자를 팔게 됐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밥이 다 나왔네요. 지금 또 고기를 좀 사드려야 되는데. 아 아닙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시장은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면 그냥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큰어머니, 네, 우리 큰어머니 드리려고 멀리서 내가 커피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 먹어요? 오늘 먹어도 돼요? 아니면 내일 먹어야 돼? 네. 하는 쳤어요? 아유 또 강 사장님 오늘 게시까지 해주셨어요. 대시를 잘해야 돼요, 장사는. 맞아요. 오늘 대박 나겠어요. 내가 팔아줬으니 이제 젊은 길을 받아갖고 네. 다 팔으셔야 돼. 감사합니다. 잘
잘 먹겠습니다. 많이 주셨네. 오늘 많이 파세요. 아이고 왔습니다. 밥 먹고 왔어요? 네. 하루를 야무지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시작하시면 몇 시쯤 끝나시는 거죠? 저희는 한 7시, 8시 정도 마무리가 이제 돼요. 하루에 14시간 정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네. 근데 14시간은 시장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배워가시는 분들은 혹독하게 장사를 배워가시는 편으로 정말 무릎이 안 좋고 다리가 안 좋고 그러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의자를 가까이 두지 말라고 해요. 장사하는 입장에서 우선은 우리는 간이고 쓸개고 우선 집에다 두고 와야 되는 의리에 대한 입장으로 무조건 손님들한테 좀 낮춰서 응대를 해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한번 앉았다가 한 템포 늦어가는 것보다 일어나서 응대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좀 제가 추구하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의자를 별로 안 두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직 자리 못 구하셨구나. 지나가시는 분한테 아직 자리를 못 구하셨구나라고 했던 거는 어떤 말이에요, 그거는? 여기 장애사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신데 자리가 그분들은 없다 보니까 자리를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빈자리가 있으면 알려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추석 앞두고 장사꾼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른 데도 한번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한테 이제 아는 척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빈자리가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러 오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장사 처음 시작했을 때 사장님 입장과 비슷한 상황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도 자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가끔 못 해드리는 경우가 있죠. 형님 약과하고 미과하고 예. 하나씩만 앞으로 빼주세요. 이 쟁반 위에 이제 과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하고 똑같이 생긴 머리만 긴 누나 왔습니다. 아, 셋째 누님. 네, 셋째 누나. 어때요? 저하고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 외모가 훨씬 나으신데요? 누님분이? 외모 담당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네. 친절함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 아. 담당들이 또 있어요. 언니 제가 이뻐갖고요. 아이고 많이 쳐다봐도 괜찮아. 내가 5천만 원씩 다 팔아놨는데. 너무 세상에 너무 감사해. 내 아침에 이거 다 팔아놨어. 세상에. 내가 주인이 오늘. 아 원래 잘해. 아이고 내가 이따 신발도 다 팔아드릴게. 잠깐 부재 중이셔서 도와주신 거네요. 예, 아침에 자리 물어보러 오신 분 그분도 여기 이모가 지금 자기 빈다고 해가지고 자리를 제 얼굴 봐서 해주기도 하고 저도 덕분에 두부도 좀 팔아드리고 상부상조 하는 거죠. 처음에 시장에서 장사했을 때 텃세가 좀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는 좀 어떻게 좀 버티셨어요? 이겨내셨어요? 그때는 마음이 너무 열해가지고 울었어요. 제가 AAA 트리플 A형이거든요. 이 A형을 지금 이렇게 이제 극복을 한 것도 안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실망하고 있는 것보다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바꾸기 시작해서 그런 거지. 자리가 없는 사람은 우선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돈 벌으면 그냥 가게를 얻어야겠다. 남들은 적금을 낼 거를 나는 가게를 사자. 22살부터 장사를 했지만 너무 어리잖아요. 친구들하고 저녁 때 그냥 한 잔 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놀고 싶기도 했는데 그때 많이 생각을 했던 거는 빨리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흥청망청 놀았다라면 이렇게 상가를 얻기도 힘들었고 뭔가 그만한 대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뒤에서 안 보이는 또 노력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난이 싫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200만 원도 없이 과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인생에서 손이 꼽힐 정도로 정말 고마웠던 거는 공장에서 저희 사장님이 한번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화물차를 갖고 올라갔는데 화물차도 아니고 그냥 봉고차예요. 봉고차에다가 매일같이 100만 원, 200만 원도 없던 저한테 너가 실을 수 있는 만큼 다 실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한 6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한 달, 두 달 정도 그냥 저한테 지원해 주셨어요. 와. 사실 600만 원, 800만 원이 1억 원어치의 값어치가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우리 사장님하고 저 인연이 벌써 한 18년, 19년 차. 중간에 경쟁업체 과자 공장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화물비를 지원해주겠다, 더 싸게 주겠다, 얼마나 그 유혹이 많았겠어요. 한번 딱 맺으면 한우물만 저는 가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과 인연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아침에 비 왔어요. 왜? 비 오더라고. 근데 일기예보 다시 먹지? 없어 비. 제가 전화해놨어요. 비 오지 말라고. 망 안 칠겨?
망이요? 조금 이따 칠게 한번 상황 봐갖고. 날씨가 모든 시장 상인분들의 화두이자 걱정거리이자 아무리 장사를 잘하는 사람한테 무인도에 갖다 놓고 장사를 하라고 하면은 목이 안 좋으면은 첫 번째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날씨예요. 아무리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 자체 거디게 하고 안 오게 하는 게 날씨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할 때는 세 가지는 꼭 염두해야 되는 게 자리, 날씨, 제일 중요한 거 운이에요. 장사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리 잘해도 운이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젊은 나이부터 하다 보니까 진짜 이뻐해졌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콕싹 속았으다지만 전성기 때 이 몸이 진짜 반쪽이었어요. 그만큼 주변 상인분들이 되게 귀여워해 주셨나봐요. 네, 귀여워해주고 이쁘고 얼마나 풋풋했겠어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자리도 다 해주고 그런 시기가 있었죠. 과자 종류가 아까 몇 가지 정도 이렇게 내놓으신다고 하셨죠?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300까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파는 거는 별로 안 돼요. 한 90까지밖에 안 돼요. 약과도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어머니, 파슬기 하나 드셔봐. 안 뺏어 먹을게. 엄마가 파슬기 주지 내가 안 받으면 못 드리잖아. 지나가시는 분한테 하나 그냥 건네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과자는 보는 게 아니라 먹는 거잖아요. 입으로 즐거워야지 눈으로 즐거우면 안 되니까. 먹는 걸로 야박하지는 별로 좀 컨셉이어서 원래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또 시작해야 또 장사가 잘 되고, 장사가 무조건 남기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1,000원 남길 거 500원, 500원 남길 거 뭐 400원. 손님이 오면 싸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니까. 돼지 감자 하나 있어요? 아침에다 제가 이거 그냥 서비스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보세요. 한 봉투를 그냥 드린 거예요? 예, 손님은 드셔서 좋은 거고 저는 업돼서 좋은 거고. 근데 막 퍼져도 남으세요? 그거 생각하고 장사하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장사가 안 되거든요. 약간 오늘 손해보더라도 다음에 또 팔으면 되잖아요. 또 오늘 못 팔면 또 내일 팔으면 되고, 또 안 나가는 건 시식이라도 해서 퍼드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재고도 제가 생각할 필요 없고 물건이 남는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드시는 분들은 좋고 저는 팔아서 좋은 거고, 그 마인드로 장사하면 괜찮죠. 형님, 미니갈비하고 고구마찜 300g만 줘요. 아, 이제 사람들이 거리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정말. 예, 조금 있으면 가득 찰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앞에서 판매하는 봉투는 저희가 드리는 흰 봉투가 있으면, 봉투는 여러 개를 갖고 와서 흰 봉투에 담는 게 아니라 본인 봉투에다가 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먹는 것 같다 야박하게는 안 하는데, 딱 봐도 일부러 악의적으로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러 장사를 방해할 정도로 말을 걸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데 다른 저희 직원들이나 누나는 그거를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악의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힘들죠. 흰봉다리 혹시 선아씨 한 번만 더 좀 꺼내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책으로 맛있습니다. 가요.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뭘 하나 주고 싶은데 뭘 줘야 될까? 쫀디기를 하나 줄까? 물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쫀디기 하나 줄까? 고마워요. 방송 나오겠네. 지금 셋째 누님이랑 함께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힘들거나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가족끼리 일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누나하고 일하면 제 속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저에 대해서 알으니까 좀 편안감도 있고 의지도 되고 하는데, 제일로 힘든 거는 찌그락자그락 티격태격인데, 그거를 어떻게 빨리 푸느냐는 한바탕 그냥 빨리 파고 이제 빨리 풀고, 그런 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지금은 캐치를 하게 되죠. 서로의 성향을 어느 정도 이제 다 파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밖에 있으면 사실 매출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위해서 저희가 부부인 척을 좀 많이 해요. 각시냐고 하면은 우리 각시예요. 옛날에 한 입을 덮고 이렇게 잤는데 지금은 다른 입을 덮고 잔다. 틀린 말은 아니네요. 누나하고 액세서리 장사 시작했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랑보다 저를 의지하고 저도 집에 있는 와이프보다 더 의지를 많이 하죠. 들게 만들어드릴까? 다른 거 섞어드릴까? 5,000원 넘어도 내가 5,000원 드렸어. 총각이라고 해서 내가 총각 드시오. 다음에도 총각이라고 해줘야 돼. 어디장 가셨는데? 고추장, 된장, 쌈장, 부장, 판매장, 익산장, 부여장, 공주장. 팥죽집이 밑으로 가시면 팥죽 냄새가 나는 데가 팥죽집이고, 찌른내 나는 데가 화장실이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는데 여기 팥죽집 있으니까
장사 정말 재밌게 하시네요, 사장님. 아니 이제 지금 몸도 아직 안 풀었고 마이크를 차야 제가 뭐가 세팅이 되는데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제 입이 좀 풀려야 돼요. 드셔보는 거 준비 가능하니까 엄마 드셔보세요. 여거 드셔봐. 아침에 나온 거니까 바로 만들어가지고 드셔보시면 다를 거예요. 이것만 드릴게요. 3,600원 우선이 끼고 3,000원만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뭔가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였네요. 여기에다가 흑임자를 넣으면 흑임자 요가, 참깨를 넣으면 참깨 요가, 들깨 넣으면 들깨 요가.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맛인가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거 방금 만드신 거네요, 이게? 네, 현미쌀. 겉에가 현미쌀이고 안에가 찹쌀 들어간 건데 네. 드셔보시면 궁금할 거예요. 아, 너무 맛있네요. 이게 식으면 더 맛있어요. 기다리면서 하나 더 드셔. 금방 만들어. 기다릴 때는 드실 수밖에 없어. 계속 드셔야 돼.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요, 항상? 오시는 시간이 항상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 어디 근무하셔? 밭에 더 맛있는 과자가 많을 텐데. 이거 맛있는 건데 한번 드셔봐. 제가 일부러 항상 오신 게 서비스. 고맙습니다. 손님들 얼굴을 웬만하면 다 기억하시나 봐요. 저 굉장히 예리해서 한 번 본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이름은 까먹어도 얼굴 같은 경우는 그분의 특성을 빨리 캐치를 하는 편이에요. 손님들도 기억해 주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런다고 너무 제가 부담되게는 안 하고 손님들이 꼭 가져가시는 과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기억해 주다 보면 그걸 또 제가 서비스를 드리면 되니까. 손님들은 꼭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들 맞춰서 해드리면 되니까 그냥 기본만 잘하면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너무 오버하지 않고 성장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 오면은 고개 좀 숙이고 있고 간이고 슬기고는 다 집에다 걸어두고 왔다라는 마음을 좀 많이 두고 있으시면 누가 뭐 싸움 건다고 해도 응대할 필요도 없고 제 할 일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생과 사를 안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좀 고생을 해야 집에 가서 아 오늘 열심히 했구나 라는 마음이. 누나야 물티슈 있어요? 네, 갖다 드릴게요. 네. 우리 누나가 막 시키면 안 이쁘게 쳐다봐도 해줄 거 다 해줍니다. 그러면 과자로 집안을 일으키신 거네요. 빚도 다 갚으시고. 처음에 장사할 때 저희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를 누나들 그렇게 만들고 아들이 이렇게 돈을 벌으니까 빚쟁이들이 빚을 받으려고 이 시장에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장사 잘 되는데 아들이 좀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느 시간에 딱 맞춰서 그냥 오세요 라고 했더니 한 6, 7분 정도 왔었거든요. 그렇게 와가지고 좋게 해서 제가 얼마 이렇게 갚아드렸더니 그때부터는 단골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했죠.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연세가 어떻게 되셔? 난 23살밖에 안 봤어. 아이고 내가 무슨 거짓말 쳐. 이제 진짜 안 벌고 아 침은 발라서 저 한다. 아들이 보고 애기 속 없는 놈아 라고 웃는다. 엄마 이거 순비엿이 지금 날씨가 뜨거워서 녹았어요. 엄마 원래 순비엿 좋아하시잖아. 엿 좋아했으면 내가 이거 그냥 내가 넣어드릴게. 그냥 드셔. 냉장고 넣어놓고 드시면 좋아 언니. 일로 와봐요 언니. 엄마 뭐 떨어졌어요? 과자 떨어졌네. 하나 드시고. 언니 누나 숙모 이모 고모 외숙모. 잘습니다 언니. 서진아 이거 가져가세요. 가지셔도 나오죠. 우리 엄마도 이거 하나 드셔봐. 그거 지금 드셔봐. 엄청 맛있을 거예요. 나보다 더 싱싱해. 여기 앞에서 지금 직원분께서 시식을 나눠주고 계시네요. 해드리고 일명 삐끼 작전으로 저희가. 자 맛보고 가세요. 맛보고 언니 6천만 원만 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셨네요. 오늘이 명절 앞두고라 돈을 좀 아끼는 경우도 있는데 산자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상자요? 산자라고 해서 제가 이것도 만들고 옷꼬시로 된 사각 산자도 있거든요. 옷꼬시가 뭐예요? 옷꼬시가 이제 딱딱하게
이렇게 딱딱한 건데 향이 올라가게끔 이제 사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만드느라 파느라 바빠요. 엄청. 식구들이 다 총동원합니다. 그때는. 언니 야도 지금 따뜻할 때 하나 먹어봐요. 어머니 드셔보세요. 어머니. 바꿔보세요. 하나 잡숴봐요. 언니. 먹어도 안 먹을 적이야. 내가 또 주지. 건강하다는 거예요. 다 드실 수 있다는 건. 그래야 또 장날마다 건강한 거 확인하러 내가 이렇게 또 뵙죠. 안녕히 가세요. 누님도 말솜씨가 동생분 못지 않네요. 20년 손님들 상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잘 넘어가죠. 그리고 찡그리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왕 시장에 나와서 장사하는 거 최대한 손님들한테 웃으려고 노력하고 짜증 안 내려고 하고 그래야 또 단골 만드는 것이고 어른들은 또 젊으니까 다 이뻐해줘요. 간혹 1%에 힘들게 하시는 분들 빼고는 다 좋아. 가끔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 눈에는 그래도 아줌마지만 아가씨 같고 아저씨지만 또 총각 같아 보이기 때문에 야 너 왜 사무실 뒤통수도 때리시는 분들 있고 애들 같다고 이쁘다고 막 엉덩이 끄덕거리는 정말 화가 나죠. 근데 또 웃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1년짜리랑 우리 한 20년 우리를 먹여 살려주신 분들이 많고 찹쌀 들어왔어 그래서 파는 거.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사장님. 이 시장은 제일 감사합니다. 갑자기 외모 칭찬을 또. 그럼요. 어른들 눈에는 시장에서 장윤정이지 내가 뭐 저기는 시장의 박상철 현빈이지 뭐 시장에. 그럼 누님도 일하신 지 거의 20년 되신 거네요? 그죠? 동생이랑 처음에 일했을 때 좀 많이 힘들었다 그랬는데 시장은 무조건 텃세가 힘들어요. 장사를 잘하면 주변에 시기 질투. 텃세를 조금만 두드리게 넘어가고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가서 인사 안 받아줘도 안녕하세요 무시해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거 인사하고 아침에 나오면 엄청 춥거든요. 새벽 5시에 손가락이 뻥뻥 얼어요. 주변에서 주는 커피 한 잔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돌렸어요. 베풀면 또 오더라고. 돈이 나가면 어쨌든 돌아와요. 화장실 갈 때 휴지가 없나? 휴지 한 통 그냥 드려요. 한 통. 그 사람이 500원짜리 휴지 한 통 때문에 미안해서 다음에 또 와요. 또 사러 오시고. 2만 원어치죠. 그냥 못 가. 어머니 이거는 5,000원이고요. 이거는 7,000원인데 뭔 차이냐면 1,000만 원. 두 개 드세요. 2개 드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드셔도 돼요. 자, 맛보시 가세요, 형님. 저분은 그냥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집어가시네요. 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너무 알면은 제가 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먹을 때는 안 쳐다봐요. 아, 집이 어디에서 오셔? 남중동? 내가 어디에서 낯이 많이 익었다 싶었는데 우리 장모님 닮았네. 70 하나? 나는 24살로 봤어 아까. 나보다 동생인 줄 알고 내가 지금 말을 놓으려고 했어 지금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한테 말하지 여기. 한 달에 납품하시는 과자 매출이 한 1억 정도 되신다 했잖아요. 여기서 장사하실 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신기록으로 최하가 7만 원. 하루에? 하루에 7만 원. 하루에 제일 많이 팔았을 때 2천만 원까지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여기에서 실제 판매로. 그때는 진짜 사람이 하루 종일 있었어요. 시장마다 건물을 사셔가지고 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게 총 몇 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 서러움이 많은 시장마다 제가 상가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 과자 판매하셔가지고 빚 갚으시고 건물 세우시고. 제 앞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다 와이프 명의로. 5,000원 아버지. 예,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거는 지금 먹어야 돼요, 언니. 얼마나 나보다 더 심심한데. 나는 몇십 년 됐어도 육아는 금방 나와서 이제 드셔봐. 금방 만들거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 하나를 드리니까 한 봉지가 판매가 되네요. 전략이 기술이지만 금액을 먼저 말을 해주는 것보다 하나를 그냥 건네주면은 그게 판매 기술이에요. 첫 번째는 부담 없는 시식. 그 다음에 경직되어 있는 말투보다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고분고분하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장사하기가 편할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잘 되는 것만 보고 따라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구달해서 열을 해서 장사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데 비가 올 때도 겪어야 눈이 올 때도 겪어야 되고 사람 많을 때도 있지만 사람 없을 때도 겪어야 되고 하는 건데 그 초심을 본인이 좀 멘탈을 좀 잡고 안 되는 것도 10가지를 먼저 알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는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근데 되는 것만 너무 보고 시작을 하면 나중에 안 되면은 멘탈 깨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조급하지 않고 본인이 멘탈이 깨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장사 안 되면은 옆에 사람 달달달달 볶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앉을수록 직원들하고 좀 더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먹기도 하고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여유도 좀 느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손님들 오시면은 하나 먹어도 되지라는 그 마음을 좀 주면 저희 집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오지 않을까요? 나 바꿔치기 해줄게요. 진짜 바쁘네요. 이렇게 항상 나오면 활기차게 또 장사하고 오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냥 나오면 열심히 하는 거죠. 반나절 정도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하루 안에 제 모든 장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저는 항상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힘들어서 많이는 못해도 한 40년만 더 열심히 장사 활기차게 해야죠. 리어카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사장님 본인 건물에서도 장사하시고 다 이루신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또 어떤 목표가 있으실지. 2달 뒤에 나오는 노래도 장사의 신, 책도 장사의 신, 장사하는 노하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유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도 나오고 하시잖아요. 앨범 홍보도 좀 하셔야 되잖아요. 노래 한 소절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헐시구 저저시구 치화자 좋구나 헐시구 볼거리 먹을거리 잔치날이 가는 날이 장날이구나. 휴먼스토리 화이팅!